이거는 뭐 순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단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23년에는 가장 큰 핵심적인 게 일단 코로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류 유통시장, 특히 물류시장 쪽이 다시 코로나 전으로 다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3년은 22년에 대비한다면 역성장이 될 거라고 분명히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역성장이지만 이게 사실 역성장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정상적인 궤도로 갔다고 보는데, 다만 코로나 때문에 뭐 19, 20, 21, 22년이 갑자기 급성장한 것 뿐이지, 다시 이제 23년에는 코로나 전이기 때문에 다시 뭐 택배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10% 정도 성장이 될 거로 예상되고 있고, 그렇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역성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모든 회사들이 데이터를 볼 때 결국은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빠지지 않았냐고 하는데, 저는 하여튼 그거보다는 다시 원래의 그 신장률로 되돌아갔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달라진 거는 2022년에는 분명하게 임대인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23년부터는 다시 임차인 시장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이제 기존의 물류 산업에 이제 오랫동안 근무해였고, 또 물류센터나 뭐 물류 쪽에 관련 어떤 비즈니스 많이 해봤는데, 물류 부동산처럼 이렇게 트렌드가 확확 바뀌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왔을 때는 임차인 시장이었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속적으로 오래 갈 줄 알았는데, 그게 뭐 한 3, 4년 만에 다시 임대인 시장이 되고, 또 3, 4년 만에 임대인 시장이 다시 또 이제 임차인 시장으로 바뀌어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현재 직급은 뭐 임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필드에 나가서 직접 마케팅을 하면서 임대인 시장과 임차인 시장이 바뀌는 게 진짜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3년에는 분명한 임차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물류센터 공급이 상당히 많아질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류센터에는 기존에 개발돼서 나오는 센터도 있지만, 그거 외에 기존의 그 유통이나 물류회사가 코로나 때 지금 사업이 굉장히 호조로 성장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리 앞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물류센터를 임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임대된 물류센터가 지금 다시 또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용어로는 전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유통이나 물류회사들이 물류센터를 재작년에 임대할 때는 앞으로 사업이 계속 커질 거라 예상하고 임대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사업이 다시 예전의 성장률로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에 이제 확보해놓은 물류센터를 가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물건들은 지금 다시 재전대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개발돼서 나올 물량과 유통 물류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대 물량이 짬뽕이 되면서 공실률은 조금 더 늘어날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뭐 알만한 업체들이, 유통 물류회사들이 전부 다 기존에 있는 센터들을 전대해달라고 그런 요청건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임차인들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임차인에 대한 그런 주도권이 다시 오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난 상태에서 예전만큼의 이제 그 임차인들의 산업 성장률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요와 공급의 어떤 갭은 점점점 커져서 임차인의 시장은 당분간은 좀 우위에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그 앞으로의 물류센터는 계속적으로 공실이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대차 물량들은 기존에 임대하는 그 물류 유통회사들이 이거를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전대를 줘야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그 투자자 물건에 비해서 임대 조건들이 좀 유리함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기존 그 투자자 물건보다는 오히려 전대차 물량들이 빠르게 소진될 확률이 높고요. 어차피 전대차 물량들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빠르게 아마 이쪽 위주로 공실이 해소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24년, 25년 앞으로의 물류센터의 미래를 간단하게 한번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차인 시장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25년 정도부터는 24년?
2025년부터는 분명히 또 시장이 달라질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물류센터 신규 개발이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보통 그 부지 면적 10,000평 정도 이상 되는 물류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기존에 워낙 물류센터를 많이 개발해 놨기 때문에 신규 물류부지 확보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류부지의 그 가격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뭐 여주만 하더라도 초창기 때는 보통 땅값이 한 20-30만 원 하다가 요즘은 뭐 보통 뭐 80에서 100만 원 할 정도로,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류센터가 부지 확보도 어렵지만 물류부지 값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류센터 인허가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류센터의 특성상 아무래도 차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매연이나 아니면 사고 위험, 그리고 물류센터가 대부분 뭐 24시간 가동하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소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나 동네 마을 분들이 물류센터 관련해 가지고 좀 어떤 그런 불만들, 민원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물류센터의 인허가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 더 어려운 부분은 요즘 뭐 작은 경색, 그리고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만 신규 PF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물류센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드린 것처럼 물류부지도 확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저렴한 물류부지 확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물류센터가 인허가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물류센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PF가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네 가지가 현재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당분간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올해까지는 공급이 좀 많을 것 같고, 이제 내년부터는 공급이 좀 줄 거로 예상되고, 그 다음 25년도 마찬가지로 공급이 줄어서 아마 24, 5년 이후로는 결국은 신규 공급은 확실히 줄 거고, 그 대신 물류나 유통, 이커머스 쪽은 계속적으로 큰 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장률은 계속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2, 3년 후에는 결국은 공실이 좀 줄어들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럼 그때 돼서 다시 또 이게 임대인 시장으로 바뀔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센터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올해까지는 저온이 좀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개발할 때 앞으로 저온 쪽의 개발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는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상온 위주로 될 건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나왔던 저온센터가 어떻게 보면 올해나 내년까지는 가장 뭐 표현이 많아지지만 저렴한 금액으로 가장 내가 좋아하는 컨디션의 저온센터를 임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온의 공급은 거의 이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신선식품이나 이런 저온을 필요하는 물류 비즈니스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공급이 없는 저온센터도 결국은 이제 임대가 어느 정도 차 올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저온도 임대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온에 대한 중장기는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천 쪽에는 지금 저온이 워낙 지금 공급이 많다 보니까 인천은 2, 3년이 아니라 좀 더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온 관련해서 저희도 지금 마케팅 굉장히 많이 하고 그쪽으로 좀 실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온 관련해서는 화조가 나타날 때 최대한 화조가 원하는 조건을 맞춰서 일단은 급한 불은 끄시고 나중에 이제 재계약 시점이나 그때 가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온 쓰려는 임차인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온 시장은 올해나 아마 내년 상반기 쪽으로는 결국은 어떤 좋은 조건으로 임대차를 진행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